자, 이제 수업 들어갑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수까지 배웠었다, 그지? 지금 함수가 다시 들어가는 학교들 우리 복습 좀 했잖아요, 그죠?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갑니다. 지금 책, 이 페이지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필기노트를 펴시죠. 필기노트를 펴서 쌤이 지금 오늘 할 거 개념들을 쫙 한번 정리한 다음에 뒤에 있는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러프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그거를 토대로 직접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라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네 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두 분은 오늘 좀 편하게 들으시고요. 알겠죠? 자, 필기 준비하셔요. 들어갑시다. 자, 이제 배울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게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은 우리 다 한번 했었어. 뭐냐면은 얘 인수분해할 때 했거든. 이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방정식 작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방정식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 작성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봐. 하나의 근이 알파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가 베타야.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A라고 했어.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었잖아. 어떻게 적었어? Y는 A에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었다. 그지? 얘 말고도 축으로 작성, 꼭지점으로 작성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죠? x축이랑 만나는 두 근 가지고 작성하는 건 얘죠. 자,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3차기 때문에 근이 3개가 나와요. 어떤 형태든지 3개의 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최고차항 계수가 1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게 근이라고 할 때 3차 방정식의 작성은요. y는 먼저 최고차항 계수를 적어줍니다. a 곱하기 그 다음에 3개의 근 x-알파, x-베타, x-감마 라고 하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 말고는 다른 거 없나? 네,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3차 방정식 얘 y라고 적으면 함수죠. 는 0이라고 적어야 방정식이죠.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 가지고 무엇을 배울 거냐? 얘를 다 전개한 꼴이 있을 거잖아. 그지? 다 전개한 꼴이 있을 텐데 이제는 근계수로 넘어갈 거야. 자, 3차 들어가기 전에 우리 2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a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있었다. 그지? 승범아, 이거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인재야, 두 근의 곱 얼마? 두 근의 곱 얼마? a분의 c. 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수만으로 표현이 가능했다. 그지? 자, 이제 3차 방정식입니다. ax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다 전개한 꼴이야. 자, 이거 우리 방학 때 했었거든. 연우야? 혹시 세 근의 합이 기억나니? 오케이. 자, 기범아, 혹시 세 근의 합이 기억나니? 자, 넘어가 볼게요. 혁준아, 세 근의 합이 기억이 나세요? 자랑이다.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개수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합자리예요.
그래서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근의 합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두 번째 얘를 곱둘 합이라고 나타냈었어요. 민즉 얼마일까? 얼마일까 얘가? ABC. 어? ABC. a분의 c 부호는? 플러스. 맞았어요. 자, a분의 c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곱둘합, 여기가 곱둘합 자리다. 자, 오랜만에 1장. 1장? 네. 마지막이다. 세근 곱 얼마? A분의 a분의 B. a분의 c분의 b. 와, 분수가 벌써 3개 자리네. 부산. 호호, 호호호. 연우 기억나? 혁준아? 마이너스 a분의 d요. 마이너스 a분의 d. 세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근의 곱자리예요. 자, 왜 이렇게 되냐? 위에 있는 식을 다 전개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을 다 전개해 보면요. 최고차항 계수 a가 나오고요. x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에 a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으로 얘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합자리 봐요. 얘가 세근의 합이잖아. 맞아? 얘가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게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어주는 게 세근의 합이야. 됐니? 그 다음은 곱두랍이야. 얘 두 개씩 곱해져서 합친다 해서 곱두랍이라고 나타내. 돼? 자, 그래서 얘가 C자리잖아. A분의 C. 마지막. 세근의 곱 여기에 있지? 그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해줘야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얘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다 전개하세요. 다 전개해서 직접 합, 곱두랍, 세근의 곱 다 찾으세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은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얘 다 풀 줄 압니다. 왜 풀 줄 아냐?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때 다 푼 거예요.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알게 모르게 다 풀었거든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풀이 방법 첫 번째. 일단 대부분은요. 얘는 인수분해입니다. (90%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는데 특히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 얘 풀이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곱셈 공식으로 풀어내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근계수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 세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맞게끔 푸시면 돼요. 근데 대다수가 얘를 쓰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방법, 특히 조립제법을 잘 이용해 주셔라. 됐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얘 다 적으셨죠? 지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죠? 3차 방정식이 있다면 3차 함수도 있거든요. 이 3차 함수에 대한 간략적인 그래프 개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 고2 때 배우는 거예요. 얘 3차 함수라고 하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랑 대비해서 하나가 더 꺾여 있거든요. 얘가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함수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얘네들은 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X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이죠. 그죠? 얘 세 실근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다음. 3차 함수가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두 실근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데 얘는 중근이죠. 자,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라고 했잖아. 근데 왜 여기는 두 실근일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두 실근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있어서 총 3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 이렇게 있을 때 지금 X축이랑 맞닿고 있는 게 얘 하나밖에 없잖아. 얘 실근 하나야. 한 실근. 그런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라고 했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을까 하나? 위에 있겠지? 그지? 그럼 위에 있는데 X축이랑 닿진 않네. 얘를 뭐라고 할까? 얘는 허근이라고 해. 그래서 두 허근이 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의 관계는요. 세 실근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두 실근이 존재할 수 있고요. 하나의 실근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실근은 두 개의 허근과 같이 나옵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3차 함수는 0이다 라고 했을 때가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얘는 X축이랑 관계를 보는 거라서 3차 방정식 3개의 실근 나올 수 있고 2개의 실근 나올 수 있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얘를 그래프로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됐니? 넘어갈게.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4차 방정식 가시죠. 자, 같은 형식으로 빠르게 4차 방정식 한번 볼게요. 자, 4차 방정식 첫 번째, 먼저 근작성부터 합니다. 방정식 작성부터 해요. 최고차 함계수가 A고요. 다음, 실근이요. 실근 말고 그냥 근. 근이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라고 하는 4개의 근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작성하냐? y는 y라고 적지 말죠. a 곱하기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걸로 4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4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자, 풀이 방법 먼저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예요.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입니다.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점점 차수가 더 커지면은 조립제법 하는 게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전략이 있었잖아. 모든 개수의 합 0이다? 그러면 1로 조립제법. 그 다음에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합이 동일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공통 부분을 찾아서 치환을 할 거예요. 공통 부분을 찾아서 치환을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요. 얘 우리 인수분해 할 때 했잖아. 그죠?
얘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하셨다? 얘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보기차식이 나와요. 우리 보기차식 뭐라고 했었지? 승범아, 보기차식 뭐야? 미쳐지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x 4제곱 더하기 a x 제곱에 더하기 b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만 있는 거,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했었어. 자, 그럼 이 보기차식의 풀이 방법은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합차공식으로 어떤 거 제곱 빼기 어떤 거 제곱을 이용해서 합차공식으로 만드는 풀이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 4차 함수예요. 자, 4차 함수는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2차 함수에서 한 번 꺾인 게 3차였잖아요. 한 번 더 꺾인 게 4차입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근 가질 수 있죠. 얘는 추가적인 그래프는 따로 안 그릴게요. 두 개의 실근, 세 개의 실근까지 가능해요. 세 실근이 가능한데, 세 실근 같은 경우는 두 실근에다가 중근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두 실근이 가능해요. 근데 두 허근이랑 같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네 개의 허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었는데 우리 방정식,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볼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허근이 나오는데 이 허근 하나 허근 나와? 한 허근 나오니? 근에서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혁준이 말해봐. 왜 안 나올까? 지금 아니고요. 허근이 왜 두 개가 나올까? 왜 짝수개로 나올까? 켤레 복소수 때문에 그래요. 켤레근 때문에 그래요. 허근에서는요, 항상 켤레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근이 하나일 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 있는 거, 켤레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9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 대표 문제를 같이 보시고요. 5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실 겁니다. 대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다, 그죠? x 세제곱. 예, 1번 문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자, 얘 딱 보자마자 뭐가 되니? 조립제법. 조립제법. 뭘로 조립제법 가능하죠? 뭘로 조립제법 가능하죠? 1이요. 1이요. 일장 다시 명성을 되찾나? 자, 1로 조립제법 합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에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근은 1, 2, 마이너스 1 총 3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각각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곱해서 더하래요. 1 더하기 4 더하기 1이죠. 6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는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도 기본에 입각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5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5번 문제 보시죠. 얘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부터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얘 합을 했더니 0이 아니죠. 1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홀수번들 봤더니 얘 안 맞는데? 그럼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닌가? 아니죠.
왜냐면은 얘 인수분해가 얘 약수로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런 거 후보까지 다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1, 2, 3 정도까지는 다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1, 1,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6. 얘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 조립제법이 돼요. 2, 1, 2, 3, 6, 1, 2, 3, 6 해서 0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1, 3, 1, 3이잖아요. 얘 조립제법 하는 거, 얘 약수로 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을 하면은 1, 마이너스 3, 0, 0, 1, 마이너스 3, 0입니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합니다. 한 허근은 어디서 나올까? 얘가 허근 당연히 나오겠지. 맞아? 한 허근이 i잖아요. 그죠? 근데 알 필요 없어요. 얘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마요. 한 허근이 알파래.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네. 그러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네. 알파 4제곱은 얼마야? 1이잖아. 맞아? 그 다음은 알파 바의 4제곱이야. 설마 여기서 미쳤다고 알파 바를 구하고 앉아있겠냐? 얘 그냥 켤레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 1켤레 그냥 1이지. 허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2개 더하면은 2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얘를 못 푼다? 시간 부족하다? 그러면 조립제법이 아직 부족한 거야. 알겠니? 고차 방정식이 간다고 달라질 거 없어. 우리 중간고사 때 했었던 그 범위에 맞게끔 그 내용으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가보시죠. 7번 문제도 익숙하시죠? 그죠? 7번과 9번 되게 익숙할 겁니다.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7번 문제랑 10번 문제 2개 연속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7번과 10번. 자, 각각들 1분 30초, 즉 2분, 넉넉하게 2분 이내에 푸셔야 돼요. 각 문제당이요. 그래서 7번과 10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7번 문제 보게 되면은 딱 눈에 띄는 거 있다, 그지? 치환할 게 눈에 보이지 않니?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거를 치환을 합니다. a제곱이라고 나타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2a-8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겠다, 그지? 얘 인수분해 되잖아, 맞아?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0이겠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이거나 2가 되겠네. 맞아요? 첫 번째에 있는 거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잖아. 그지? 넘어와서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적어줄게요. 두 번째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게 2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모든 실근의 곱을 a, 모든 허근의 곱을 b라고 나타내거든요. 실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딱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실근의 곱 근계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서도 근계수, 두근의 곱 b라고 하는 게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4 더하기 16이죠? 그죠? 그래서 더해서 2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얘 이름 뭐라고 승봉아? 자식. 복 2차식이죠. 자,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치환을 하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죠. a라고 하는 게 1이거나 또는 9면 되겠습니다. x제곱이라고 하는 게 1 또는 9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 근을 다 구해보게 되면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작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을 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 2개 더한 거 마이너스 4 곱하기에 감마 더하기 델타 2개 곱해서 4입니다.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다 맞으셨나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푸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12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괴롭혔었던 문제죠.
x의 제곱 마이너스에 4k 제곱에 마이너스의 6x 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눈에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안과를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쳤다고 보이나요, 이게? 일단 다 정리합니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k 제곱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9는 0이다. 이제 뭔가 하나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은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요. 얘네들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어지죠. x제곱에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2kx의 제곱이 되겠다. 합차공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못했던 거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합차공식으로 다시 한번 풀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 곱하기에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실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봐야 되는 거지. 실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를 두 번째라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승범아 판별식.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12. 민재야, 불러봐. 첫 번째 판별식 불러봐. k 제곱 마이너스 알겠냐? 짝수잖아. 짝수 판별식 써야지.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승범아, 두 번째 거 판별식 불러봐. k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다, 그지? 자, 봐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판별식이 똑같아. 얘가 무슨 의미가? 얘네들이 하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면은 다른 하나도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면은 나머지 하나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근데 식은 두 개까지래. 얘가 무슨 말일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은 중근 나오면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판별식이 둘 다 0이 되게끔 하는 k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k제곱이라고 하는 게 3이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거 구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3이다, 그지? 하나가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곱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이 주어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대표 문제 그리고 15번 문제도 한번 해보시죠. 13번과 15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3번과 15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 밑줄 준비. 가장 중요한 힌트 뭘까요? 연우. 한 근이 1. 맞습니다. 자, 한 근이 1입니다. 근이 1이라는 말은 뭘까요? 대입하면 만족하라는 거죠. 1을 넣어봅니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뭘 할까? 또 한 근이 1이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근이 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이 1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 a 자리에다가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입니다. 1로 조립제법.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 끝까지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x-1 곱하기에 얘는 바로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근이 1이다, 그지?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 한 근을 알파, 그 다음에 한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얘 맞나? 알파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 베타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4라고 둔다면 맞겠죠? 그죠? 당연히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뭐 무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A 4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4 두 개 곱하면 4잖아요. 4 더하기 4,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얘 두 실근 중 하나가 1이래. 자, 얘들아, 여기서 또 나오지. 실근이 1이다. 얘 우리 중간고사 때 범위부터 계속해서 얘가 나오잖아, 그지? 뭐냐? 너네 시험엔 나온다는 뜻이야. 한 근이 1이야. 그러면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겠네. 1 대입해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A 마이너스 12, 0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정리했을 때 A라고 하는 거는 7이다 라는 걸로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조립제법 가능하다. 1. 다음. 여기를 조심해야 돼. 3차가 0이지. 그지? 조립제법 할 때 얘를 상당히 많이 빼먹잖아. 얘 조심하셔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 A, 그 다음 마이너스 10. A 대신에 7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로 조립제법. 1, 1, 1, 1, 3, 1, 3, 3, 10, 10, 0이죠. 자, 그 다음 뭘로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2겠죠. 자, 얘 어떻게 마이너스 2라고 장담할 수 있냐? 대충 3이랑 뭘 곱해서 10을 없애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2가 10의 약수잖아. 2가 10의 약수잖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는 거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5, 마이너스 10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허근 중 하나가 알파래. 맞아? 허근 중 하나가 알파야. 얘도 근이거든. 이해돼? 얘도 근이야. 허근 또 근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하나의 허근 나오지. 맞아?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겠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걸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 있잖아. 얘 넘기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겠죠. 맞아요? 얘 미쳤다고 알파 구하고 있지만 얘 근의 공식 적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유형 5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자, 16번. 16번 문제 보게 되면은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다, 그지? 그리고 얘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에 가죠. 자,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적어놓고 가자. 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실근이 존재합니다. 이 말 그대로 적어놓으세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실근이 존재.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실근이 존재. 3차 방정식 아까 그래프 봤잖아. X축이랑 만나는 거 반드시 하나가 있어. 실근이 반드시 하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 대부분 그 한 실근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조립제법이 가능하게끔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A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주면 뭔가 없어질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조립제법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센스들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봅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아쉬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감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조립제법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한 실근
마이너스 1로 구했고요. 다른 두 허근 이 여기서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 된 걸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x 플러스 1 곱하기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두 허근 여기에서 두 허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한 실근은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서 허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겠다, 그지? 맞아. 승범아, 판별식 한번 불러볼까? 9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지만 허근이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요, A라고 하는 게 3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걸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A 값의 최소값, 정수니까 4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18번 문제 보게 되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 실근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까?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가 가져야 되겠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참고로 보여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프만 머릿속에 있어도 얘가 몇 개의 근은 대충 어떻게 생기겠다, 그 모양이 그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개수 1, A, 2A-2, A-1. 얘 뭘로 조립제법 될까? 마이너스 1이죠. A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얘 마이너스 얘는 그냥 있다면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양수가 되면은 A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계산할게요. 조립제법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에 x제곱에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1 얘가 0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얘가 왜 난이도가 상인지. 일단 여기에서 중근 나오면 되죠. 맞아요? 자, 중근이 또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 얘가 중근이 될 수가 있어요. 얘까지 챙기셔야 돼요.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 얘가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적어놔요. 얘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근, 얘가 직접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꼭 챙겨줘.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별표, 너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다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 2차 식이 중근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a-1의 제곱 마이너스에 4a-1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1이 되거나 또는 4가 되면, 아니 5가 되면 돼요. 계산하면 나오실 거예요. 이 계산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근이 되기 위해서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죠? 대입합니다. 1.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다음 여기다 대입. 그냥 a-1이죠. 그죠? 자, 얘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0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근이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근이 아닌데 얘가 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A로 가능한 거는 이 두 개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합 6이죠. 그죠?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 줄 아냐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아냐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유형 6번. 자, 이제는 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을 할 거예요. 일단 19번.
19번, 23번을 풀 텐데 19번은 직접 푸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한번 센스컷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했었던 유형이거든요. 19번과 23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구해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일단 다 전개를 할 거예요. 다 전개를 한번 해보면은 8-에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다음 플러스 2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다음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걸로 구해져요. 자, 얘네들 전부 다 근계수로 통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세근이 합이다, 그죠? x제곱이 합자리였잖아요. 0이죠. 얘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둘 합입니다. 곱둘 합자리는 a분의 c, 1분의 5죠. 얘가 5가 되고요. 그 다음 세근의 곱자리는 마이너스 a분의 d잖아요. 얘가 6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8 플러스 10 마이너스 6 해서 12다 라고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들어갑니다. 내 목표가 최소 70점 이상, 80점 이상이다. 이 방법은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죠. 얘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앞에 2는 빼봐봐. 얘 뭘까? 근으로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2라고 하는 자리 대신에 x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보자. 얘 아니야?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이야. 얘가 어디에 있어? 얘잖아. 맞아? 그러면 x로 바꿨을 때 얘가 x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거야. 맞아?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라는 거야. x가 2야. 여기다 대입하면 돼. 8 플러스 10 마이너스 6 동일하지.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나오잖아. 숨도 안 쉬고 10초 만에 2 대입해서 그냥 풀어버려. 알겠니? 근데 만약에 여기가 2알파, 3알파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프다.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다 전개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보이고 앞에 있는 숫자가 동일하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죠.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23번 문제거든요. 자, x세제곱의 계수가 1이야. 그리고 나서 f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랑 f에 1이라고 하는 거랑 f에 3이라고 하는 거랑 다 동일하대. 뭐로? 2로. 많이 봤지? 언제 봤어? 2차 함수할 때 봤다, 그치? 얘 어떻게 구하나? 최고차 한계수를 먼저 두고 근작성으로 풀었었다. 3차도 동일해.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야. 그래서 얘를 y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든 1을 넣든 3을 넣든 2가 된다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식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정말 많이 응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 f의 0을 구하라고 합니다.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래요. 그죠?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되겠네. 앞에 있는 거 6이죠? 2랑 더하면 8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근의 방정식 작성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보시죠. 자, 그 뒤에 있는 유형 7번 보시게 되면요. 혈렉근이 나옵니다. 자, 혈렉은 우리 한 번만 더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2차 방정식에서요.
얘가 있었어요. 근데 A, B, C라고 하는 개수가요. 얘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하는 게 근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하는 게 혈내근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A, B, C라고 하는 게 얘가 실수라면은 P 더하기 QI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근이라고 했을 때 P 마이너스 QI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근이라고 했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내근의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수라고 하는 것과 유리수라고 하는 거였다. 만약에 A, B, C가 실수다. 근데 근이 얘다. 얘 혈내근 아니라고 했었어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 간단하게 복습 봤고요. 24번 문제랑 2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24번과 26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보시죠. 자, 24번 문제 보게 되면요. 하나의 근이 나와 있다, 그죠?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문제야.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게 혈내근으로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런데 다른 하나가 더 있을 거잖아. 실근이 있을 거잖아. 그지? 얘 조립제법 되지? 그지? 다행이네요. 집중하셔서. 네라고 했었으면 지금 달려가서 이걸 머리로 찍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의 실근을 다른 알파라고 하는 걸로 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얘 무슨 자리? 얘 무슨 자리? 곱. 두 개가 똑같잖아. 그지? 얘네들 합쳐볼까? 2 플러스 i가 되겠네? 아, 2 플러스 알파요. 미안. 2 플러스 알파인데 근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합 관계가 나오겠다. 그지? 다음. 얘네들 곱해요. 얘네들 합차잖아. 2죠. 2 알파라고 하는 게 얘 곱 마이너스 a 근계수를 통해서 얘네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2 더하기 알파랑 2 알파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게 2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2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실근이잖아요. 세 근의 합은 4잖아. 그지?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아요. 자, 다음. B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곱둘합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줄 겁니다. 얘 두 개를 곱하면 2고요. 얘 두 개를 곱하면은 2 플러스 2i고요. 얘 두 개를 곱하면 2 마이너스 2i입니다. 다 더하게 돼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얘가 곱둘합 자리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게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5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래. 근데 여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유리수. 유리수예요. 내 유리수 A, B, C, D 얘가 유리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힌트입니다. 만약에 얘가 실수라고 했으면 얘 혈렉은 못 찾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 유리수기 때문에 혈렉은 2 마이너스 루트 3 얘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게 근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4차네? 4차의 근계수까지 알아야 되네? 미친 거지. 4차 근계수 한번 직접 해보면은 돌아버려. 얘 곱둘 3까지 나와요. 아니, 셋 곱합까지 나와버려. 미쳐버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 근작성을 통해서 풀 겁니다. 얘가 근, 얘가 근, 얘가 근, 얘가 근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에 얘를 넣어줄 거야. 얘가 근이야. 얘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은 얘가 근이야. x 마이너스의 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은 얘가 근이네. x 마이너스 2i야. 그 다음 여기가 근이네. x 플러스 2i야. 얘가 0이다 라는 식으로 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 전개하기 전에 얘랑 얘랑 동일한 거 보여? 그리고 나서 루트 3 동일한데 플러스 마이너스지? 합차 공식이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이 됩니다. 다음 얘요.
얘도 합차 공식이죠. 그죠? 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전개를 하게 되면요. 쌤이 적어 왔거든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아니 5요.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이다. 그래서 a, b, c, d 값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가 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얘는 4가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아니 a, b, 마이너스 b, c로 구하라고 하네요. a, b,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c, d입니다. 얘네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4죠. 계산해서 얘는 4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 문제에서는 근으로 근작성을 해주시는 거다. 알겠죠?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하시죠.